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김현지에 대해서는 놀라운 얘기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저번에 김현지가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보냈을 때 그거를 이재명한테 알려주면서 전쟁입니다 라고 했던 것이 굉장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죠. 일개 비서관이 자기 윗사람한테 전쟁입니다 라고 하는 정무적 판단까지 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현지는 이재명과의 관계가 단순한 비서가 아니다. 유동규 씨는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단순한 비서였다면 그런 전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또 저렇게 까발려지면 자리에서 물러났을 거다, 잘렸을 거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지금 그런데 김현지가 어떤 스타일인지는 그 목소리를 통해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신동욱 의원이 김현지의 목소리를 깠습니다. 그 녹취록 말이죠. 제가 또 여러분께 목소리를 들려드렸던 김현지 목소리가 담긴 녹취를 깠는데요. 거기에서 선거, 그리고 또 500억, 300억, 200억, 6천만 원, 김공공 선생님, 그리고 당에서 땡겨온다, 걔네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그야말로 선거 자금의 총책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거는 말이죠, 지사님이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붙었을 때 그때 선거를 얘기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때 이재명이 김현지를 통해서 선거 자금을 관리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걔네들이 누구냐, 이 걔네들이 누구냐라는 것도 말이 많습니다. 이 땡긴다는 것이 어디서 땡긴다는 얘기냐. 민주당에서 일부를 가져오고 200~300억 가져오고 나머지를 어디서 펀드로 어쩌고 그러면서 6천만 원에 대해서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거 갖고 뭘 하겠느냐, 6천만 원 차입은 안 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등 자기 선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사님이 경기도지사 때도 20억을 땡겼는데 20억을 뭐 펀드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했는데, 지금 이거 대선인데 500억 선거를 하는데 어디서 6천만 원을 얘기하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선 자금이 터졌다. 지금 아직은 단초에 불과합니다만 김현지의 목소리로 이재명의 대선 자금이 터진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일부 보도에서 이재선 씨라고 있죠. 이재명의 형 이재선 씨. 이재선 씨가 이재명에 의해서 강제 입원을 당했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재선은 생전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자기가 이재명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강제 입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 김현지도 거기에 한 달이 꼈다, 개입했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이재선의 그 정신병원 어쩌고 할 때 그 정신병원 의사 있죠. 그 정신병원 의사도 김현지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다라고 폭로를 했다는 겁니다. 김현지로부터 이재선 씨의 그 정신병원과 관련해서 그 정신병원 의사도 이 김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 정도 되면 말이죠, 김현지가 이재선의 정신병원 입원 등등에도 관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과 이재선의 관계, 그 갈등 관계, 여기에도 김현지가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김현지와 이재선, 그리고 이재선의 그 의사와 김현지, 이런 간에도 어떤 역학관계가 작동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김현지는 이재명 편을 들어서 이재선을 공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까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과 이재선은 누가 뭐래도 형제관계입니다. 근데 형제관계에 다른 제3자가 끼어들어가지고 어느 한쪽 편 든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잘못하면 말이죠, 그 형제가 갈등을 하다가 서로 친해지면 오히려 거기 끼어들었던 제3자만 바보 되는 수가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라고 한다면 이재명과 이재선이 갈등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제3자가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이재명의 형인 이재선을 공격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재선의 의사에게까지도 전화를 걸어서 미주알 고주알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지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김현지가 이재명과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김현지가 얼마나 공격적이고 무모한 그런 스타일인지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김현지는 하나의 레드팀 역할을 하면서도 권력 실세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 권력 실세만 하면 권력 실세만 하든지 레드팀만 하면 레드팀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권력 실세 입장에서 레드팀까지 하니까 자기가 모든 사람을 갖다가 다 면접을 보고 사실상 OX를 해버리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김현지에 줄 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박찬대가 심지어 이재명한테 뭔가를 부탁했더니 얼마 있어 김현지한테 전화가 와서 박찬대한테 쫑코를 주면서 그런 걸 대통령한테 부탁하느냐라고 쫑코를 주더라는 겁니다. 그 정도면 말이죠. 이게 지금 김현지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 겁니까? 김현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재명 곁으로 다가갈 수 없는 것이고, 김현지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재명한테 아무것도 올리거나 또 내려받을 수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김현지가 사실상 정권의 1인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 엄청난 일이 생긴 겁니다. 이거는 국정농단이고, 이건 비선실세고, 그래서 이거는 최서원 씨에 비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옛날에 이상득에 비할 것이 아니고, 또 김건희 여사는 그런 것도 아니지만, 거기 니들이 아무리 김건희 여사 어쩌고 떠든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비할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 김현지가 얼마나 이재명 정권에서 권력을 휘두르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김현지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김현지한테 지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 김현지 게이트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고, 김현지 정권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재선의 정신병원 그 의사, 이재선 씨 정신병원 관련된 그 의사마저도 김현지한테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다는 폭로가 나오고, 그리고 김현지가 지금 대선 자금에 개입했다는 것도 폭로가 나오고, 이런 지경이니까 김현지를 국감으로 불러내서 반드시 김현지에게서 들어야 될 사항이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를 하는 바람에 국회 운영위원회조차도 지금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김현지로 통하고 있고, 김현지가 결국 내관의 핵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지금 생각보다 취약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당을 갖다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아직까지는 정권 초반이니까 당이 조금 이재명한테 맞춰주는 것 같지만 정청래가 언젠가는 그 사냥개 기질을 드러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김현지가 나리를 떨면 그거를 이제 하나의 핑계로 삼아가지고, 그걸 구실 삼아가지고 당이 이재명을 갖다가 결국은 궁지로 몰아넣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얼마 가지 못할 것 같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김현지에 대해서 도대체 이재선 씨의 의사에게까지도 전화를 걸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대선 자금을 갖다가 이리왈 저리왈 관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신동 의원이 법사위 국감에서 김현지 녹취를 틀었습니다. 국감에서 김현지 녹취가 터졌습니다. 이제 이건 하나의 단초가 될 겁니다. 이것이 단초가 돼서 이재명 대선 자금, 이재명 비자금 이제 수사가 되고 특검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신호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